자, 안녕하십니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로봇 ETF 출시가 된다라고 해서 이 관련된 수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ETF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건지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ETF 쪽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을 해 드린 페이지인데, 이제 삼성자산운용 쪽에서 만든 페이지입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ETF가 뭐냐, 이제 인덱스 펀드라고 하고요. 인덱스 펀드는 이제 ETF 기초자산의 기초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목표를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거에 편입을 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간접 상품이라고 하는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그들만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ETF는 이제 개인도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다.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인덱스로 이제 종목을 묶어놓고 거기에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그 상품을 수치화해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거래소 개장 시간 중에 MTS나 HTS 전화 지점 방문을 통해서 매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ETF 펀드에 대한 부분에 이제 비중 보유수량 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투명하다. 그래서 장점은 투자 성과가 명확하다. 그래서 추적하는 기초자산 기초지수의 성과가 ETF 한 주당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나 특정 업종의 성과가 곧 투자 성과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비용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 인덱스 펀드보다는 운용 보수가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지수를 따라 매매할 수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주식 매매 수수료가 절약이 된다. 그래서 증권거래세가 면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살 때 0.3%, 팔 때 0.3%가 부과가 되거든요. 주식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합치고 매매 수수료까지 합치면 0.7%가 넘는 경우도 많고 1% 가까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없다,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소액으로 분산 투자도 할 수 있고 한 주만 매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거를 좀 보시면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이 어떻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덱스라고 하는 상품은 삼성자산운용에서만 만드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다 한데 묶어가지고 이제 지수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보유 비중이 SK스퀘어 15%, 이 펀드 코덱스 반도체 구성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비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이 있으면 이제 15%는 SK스퀘어를 담고, ISC는 1.3%를 담았고, HPSP는 1.6%를 담았고, SK하이닉스는 20%를 담았고, 이런 종목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 다 합쳐서 평균을 낸 거를 수치화해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거를 ETF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반도체가 있고요, IT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이라든지 나는 이 종목은 꼭 이렇게 ETF를 구성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라는 거로 이제 로봇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을 이제 조만간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나올 텐데, 이 로봇을 그래서 이렇게
ETF를 만든다라는 거는 어떤 이제 긍정적 효과가 있느냐면, 이제 펀드로 구성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펀드로 아무래도 이제 구성이 된다 라고 하면 이 펀드의 종목을 편입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이 한국경제신문 쪽에서의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은, 못해도 이제 9월 중 늦어도 10월 초에는 로봇 관련된 ETF가 나올 거다. 그럼 ETF를 구성을 하고 있는 기초자산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을 이제 편입해서 비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좀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편입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기아, KT,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뭐 이렇게 대형주는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SFA, 그리고 로보, 그리고 MC넥스, 뭐 유일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을 편입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편입되기 전에, 편입을 되고도,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서 상장을 시키고도, 관련된 뭐 상장을 시키기 전에 이미 이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식을 이제 편입을 하겠죠, 펀드에. 그러면 이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이제 슬슬 살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주 금요일날 8%, 그리고 뭐 유일로보틱스가 7.6%, 그리고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9% 이렇게 상승을 한 거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뭐 굵직굵직한 종목들은 이게 뭐 1%, 2%, 많아야 1%, 2%를 담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펀드의 그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해도 펀드 자체를 봤을 때는 큰 금액으로 펀드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큰 의미는 부여를 받을 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LG이노텍도 편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이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관련된 사업에 좀 진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염병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리스크 없이 꾸준하게 생산성을 높이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대차부터 시작을 해서 뭐 현대차 기아 그룹도 있을 거고, 삼성전자도 있을 거고, 그리고 LG전자,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로봇 관련돼서 이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정부 정책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뭐 ESG라든지 뭐 환경적인 부분도 연결이 되고 있어서, 이게 국내 이제 로봇 관련된 산업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잘 눈여겨보셔야 된다. 뭐 제가 말씀드린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탐방 갔다 오고, 비대면 탐방 갔다 오고 나서 뭐 얘기를 해드렸었던 가격대가 뭐 10,000원대였으니까 어찌됐든 뭐 거의 많이 오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쪽과 현대그룹 쪽과 협업을 좀 진행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고점 33,900원에서 하락을 하긴 했지만 다시 이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3만원대 안착을 하면 다시 33,000원대까지 올라가서 이번에 만약에 상승을 하면 이 35,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
위인로보틱스는 그런 면에서 앞선 고점을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날 고점을 돌파를 했죠. 이 추이 자체도 역시나 완전히 깨진 흐름은 아니고, 못하더라도 한 29,000원 정도 선만 잘 유지가 되면 다시 3만 4,5,000원 정도 선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상승은 3만 8,9,000원에서 4만원까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ETF 구성하는 종목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잘 보시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만 계속 이제 돌고 도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런 거를 잘 눈여겨보셔서 수익을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성투자하시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